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8.15 해방 후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산당의 우두머리였던 박헌영의 죽음이 오늘날 우리의 정치인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의 결과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가 패망하면서 우리 한반도도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한반도 북쪽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최고 통치자가 된 김일성은 자기의 독재 통치를 완성하고 영구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통치에 절대 복종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불만을 품는 사람들을 다 가차없이 숙청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숙청된 사람들은 북한의 역사 교과서들에 혁명의 수뇌부를 없애려고 한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혁명의 수뇌부라 곧 김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나쁜 놈들이 우리 수령님을 없애려고 책동을 하였는가. 그러나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놈들의 구테타 음모는 다 실패로 끝났구나. 세뇌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린 아기에게 사과를 바나나라고 가르치면 그 아기는 커서도 사과를 바나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이 진실을 알려주기 전에는 설사 사과라고 말해주어도 바나나라고 생각했던 것을 사과라고 고쳐 생각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김일성은 소련파를 없애고 싶으면 소련파를, 연안파를 없애고 싶으면 연안파를, 남노당파를 없애고 싶으면 남노당파를, 국내파를 없애고 싶으면 국내파를 구테타 음모를 꾸민 죄를 씌어 숙청해 버렸습니다. 또 자신보다 대중의 인기와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도 사건을 조작하여 숙청하거나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남노당의 우두머리였던 박헌영, 이승엽도 그렇게 처형된 사람들 중 한 부류입니다.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는 박헌영, 이승엽을 김일성 정부를 뒤집어 엎기 위하여 미국이 파견한 고용 간첩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이며 미제의 고용 간첩인 박헌영, 이승엽을 인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처단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 시기 북한의 최고사령부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자강도의 어느 한 방공호였습니다. 그런데 박헌영이 그 위치를 미군 측에 알려주어 김일성을 2번이나 암살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다큐멘터리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고 사령부로부터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시한폭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천만다행히도 불발탄이었다. 역시 김일성 수령님은 하늘이 내신 분이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놈 비행기에서 기관 총탄을 퍼부었는데 김일성 수령님의 침실에 그것도 머리가 있는 베개 주위에 총탄들이 박혔다. 그때는 잣이었다. 그러나 수령님은 방에 없었다. 김일성 수령님은 잠이 오질 않아 밖에 나와 거닐고 있었다. 역시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내신 분이었다. 참 우습죠? 자시하면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인데 그때 미국 비행기가 김일성의 침실에 기총탄을 퍼부었고 김일성은 밖에 나와 거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테타 세력이 김일성을 노리고 적군과 연락을 취하고 위치를 알려주었음에도 김일성은 하늘이 낸 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씨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총살하거나 정치범 감옥에 보내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늘이 낸 분이라고 하늘에 비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주장하면 원숭이가 낸 분이라고 해야 이치에 맞겠는데 하늘이 낸 분이라고 말합니다. 박헌영은 1955년에 전쟁의 책임과 미군의 간첩짓을 했다라는 제목과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라는 제목으로 처형됩니다. 박헌영이 김일성에게 가지 않고 한국에 그냥 있었더라면 그렇게 개죽음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일성은 박헌영을 치기 위하여 1953년에
박헌영의 가장 충신이었던 이승엽을 먼저 처단합니다. 이승엽은 김일성 정부에 사법상을 하였고 6.25 전쟁 시기에는 서울이 북한군에게 점령되었을 때 서울시 인민위원장을 하였고 1951년에는 북한노동당 비서로 승진됩니다. 이승엽의 파워가 그만큼 막강하였습니다. 박헌영은 김일성 정부의 부수상으로서 2인자였습니다. 북한노동당 부위원장 겸 내각부수상이었던 박헌영은 외무상까지 겸직하였고 6.25 전쟁 시기에는 북한군의 초대 총정치국장을 하였습니다. 박헌영과 이승엽의 파워가 이렇게 대단히 컸기 때문에 김일성은 박헌영의 부하인 이승엽을 먼저 치고 그런 식으로 팔다리를 다 잘라낸 다음 마지막으로 박헌영을 처형하였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박헌영과 이승엽이 정말 미국의 간첩인 줄 알았습니다. 쿠데타로 김일성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쥐기 위하여 미국과 오랫동안 연계를 가지고 간첩짓을 한 줄 알았습니다. 박헌영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나쁜 놈이고 북한에서도 간첩으로 죽었으니 이 얼마나 처참한 인생입니까? 박헌영은 6.25 전쟁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죽었고 김일성의 통치 사상에 절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고 민심의 인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전쟁을 일으키기만 하면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기는가? 남조선에 50만 명의 남노 당원들이 있고 그들이 정치, 군부, 사회계 등 모든 분야에 다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만 하면 이기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박헌영은 말하는 재주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일성은 그렇지 않아도 남쪽을 점령하고 고려의 왕건처럼 통일을 이룬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었는데 박헌영이 그런 김일성에게 불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매사에 아주 침착한 사람입니다. 박헌영이 불을 단다고 해서 전쟁을 함부로 결심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킬 시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하고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 자기를 도와줄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도 만났고 중국의 모택동도 만나면서 전쟁 준비를 빈틈없이 하였습니다. 박헌영은 김일성에게 남조선에 있는 50만 명의 남노 당원들은 곧 50만 명의 스파이들이며 그들은 통일전쟁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자기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강력한 협공군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박헌영은 김일성을 부추겨 그와 함께 6.25 전쟁을 일으킨 우리 민족의 비극의 원흉이며 전범자입니다. 6.25 전쟁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큰 위협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달도 못 돼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토를 거의 다 잃었습니다. 부산만 잃으면 전쟁은 종료가 될 뻔하였습니다. 정말로 유엔군의 참전과 반공격은 하늘의 도움이었습니다. 박헌영은 김일성을 도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위기를 가져왔지만 결국 김일성의 손에 간첩으로 처단됩니다. 속담에 뭘 주고 뺨을 맞는다 라고 했는데 꼭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박헌영의 죽음은 쿠데타의 실패가 아니라 또 간첩이어서가 아니라 악인의 손에 악인이 제물이 되어 죽은 죽음입니다. 오늘도 김정은을 도와주었거나 또 그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박헌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